자, 외래어 표기법하고,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할 건데요. 문제는 선생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따가 드릴 거고, 어, 이건 생각보다 쉬운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쉬운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부강은 이상한 거 가져올, 이상한 지명들만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오늘 요 두 개 끝내야 됩니다. 자, 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거 떠나서, 자, 150페이지. 자, 다 전부 봐야 돼요. 다 전부. 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표기. 요거 밑줄 쭉.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자, 한글로, 자, 표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과 외국어는 음운 구조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외래어를 다르게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 밑줄 외래어의 표기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자, 5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좀 추가될 수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볼게요. 제1항. 자, 외래어는 밑줄, 국어의 현용 24자로만 적는다. 밑줄 치세요. 자, 쉽게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 이거 하고요. 아야어요 오요오요 의 이렇게만 적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24자모로만 적는다. 그러면 섬세하게 갑자기 이중모음이 있죠. 뭐 저기 오계열, 그다음에 우계열, 그러니까 왜, 와 이런 것들 툭 던져 놓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오른쪽에 보시면, 자, 그다음에 제2항 외래어의 1우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입니다. 거기도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F는 히읗도 되고 피읍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예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피읍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게 되게 많죠? 갑자기 또 영어를 이거 사실 콩글리시죠? 콩글리시죠? 싸우자 이거 아니야? 파이팅. 근데 우리는 응원할 때 저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콩글리시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전 세계 그 뭐 말들을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옥스포드 대사전인가요? 거기에 저기 수록됐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인정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파이팅. 자, 그 다음에 파이팅.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F는 무조건 피읍으로 쓰기로 정해 놓은 거예요. F는 무조건 피읍입니다. 따라서 얘가 아니고 얘가 맞아요. 그럼 우리 얘도 마찬가지겠죠? 패밀리 어떻게 쓰는 거야? 영어 안 한 지가 패밀리 어떻게 쓰니? 그래요. 자, 이렇게 하자. 자, 패밀리요. 자, 패밀리 딱 되죠? 자, 패밀리일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어. 패밀리. 그래서 예전에 그 패밀리마트라고 할 때 패밀리마트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그렇죠. 피읍으로 쓴다고.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F는 무조건 피읍. 자, 요거 우리가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3항 받침에는 가나다라, 다시. 자,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디귿 빠지고요. 디귿 빠지고요. 마치 이제 중세에서 칠종성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디귿이 빠진 이유는 디귿과 시옷의 음과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하지 않고 시옷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옷에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리고 밑에다 디귿 X라고 적으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빠진다라는 거. 자,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자, 쓰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파열음은 우리 세 가지죠. 비둘기 장파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비읍, 그 다음에 디귿, 자, 기역. 이것은, 자,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된소리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거 이따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된소리 X, 이거 별표 치세요. 된소리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제5항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쳐. 이미 굳어진 외래어.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카메라라고 있잖아요. 이거 원래 발음하면 뭐예요? 카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카메라 이렇게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이것도 밑에 뭐죠? 라디오. 이게 맞죠? 근데 어떻게 써요? 우리가 많이 라디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원래 또 오른쪽에 뭐냐면, 자, 이건 mother. 이게 맞죠? mother. 이게 맞는데 우리 모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있는 원칙에 상관없이 그냥 원래 거 쓴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합니다. 이제 표기 방법 보면서 왼쪽으로 하면서 쭉 볼 거예요. 받침에는, 자, 디귿 빠지고요. 그래서 쌤은 사실 이거 외우라고 할 때, 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가녀린 물방울 쉐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디귿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옷에 큰 이런 걸 이렇게 딱 주는 거죠. 그래서 가느다란이 아니라 가녀린 물방울 쉐.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가녀린 물방울 쉐만을 쓴다는 원칙. 받침에는, 자, 아까 7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 로켓. 자, 그 다음에, 자, 컵숍. 오랜만에 발음 되게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국어 선생이니까. 예전에 영어 잘했는데, 20년 전에. 영어 선생이었으니까. 내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좀 모르겠어. 좀 외국인들 만나면 그냥 눈빛으로 대화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T는 티읕이란 말이에요. T는 티읕. 그렇다고 해서 로켓. 그 다음에 P는요, 피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피쇼프 이렇게 적지 않고요. 음절의 끝소리 법칙처럼, 자,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로켓들을 쓰지만 들을 쓰지 않고 시옷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로켓, 그 다음에 커피쇼프. 됐습니까? 이렇게 자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파열음 표기. 자, 비둘기죠?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버스 이렇게 발음이 나더라도 버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달러 이렇게 하더라도 쌍디귿 쓰지 않고요. 달러. 그 다음에 gas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가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 달러, 가스 적지 않고요. 버스, 달러, 가스. 자, 된 소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하나 있죠? 뭐죠? 저기, 뭐죠? 타이어는 거센 소리를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센 소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타이어는, 된 소리를 밝힐 수 있다. 뭐, 타이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타이어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푸켓인데, 푸켓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특히 베트남어.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자, 베트남어와 타이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푸켓, 이게 맞는데, 자, 푸켓! 이것도 맞나요? 진짜. 베트남어, 골 때립니다, 베트남어. 쌤 베트남 갔었거든? 내가 왜 갔지? 베트남, 싱가포르를 가고 싶어서. 싱가포르를 가는 도중에, 싸게 가기 위해서는 베트남을 한번 경유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공편이 진짜 싸져요. 근데 바보죠. 거기서 하루 더 쉬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왕 이렇게 되니까 베트남도 여행하자, 베트남. 난리였다, 얘들아, 쌤,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폭주족에 쫓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야, 정말, 요 얘기는, 버라이어티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거기 베트남 갔다 와본 사람 있어요? 오토바이 진짜 많지. 오토바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 안 지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는데 지키지 않고요. 사람과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사거리에서 버무려집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오 이러잖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운전 진짜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폭주족들 베트남 가면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오토바이에 다 타 있어요. 내 식구가 오토바이에 있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걸 봤는데 오토바이 위에서 잠자. 그러니까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오토바이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되게 단순한 대답이더라고요. 차 살 돈이 없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막 이마트 있고요. 내가 기억나는 게, 저기 그 롯데리아가 있어. 그래서, 뭐야? 그리고 갔어.
롯데리아의 모닝 세트가 있는데 모닝 세트에 쌀국수가 있습니다. 쌀국수하고 닭고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트남 갔다 오면 알아요. 이 동네에 있는 베트남 전문점의 쌀국수는 쌀국수가 아니라는 거. 그치? 딱 어떤 느낌이냐면 설렁탕 느낌이거든요. 거기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발음 자체가 진짜, 아이고야, 거기 팔성이래요, 팔성. 중국이 사성이잖아요. 기억나네요. 또이모언디요, 칸싹. 여기는 베트남어야. 그래서 또이모언디가 이제 나는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발음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있어. 얼마냐로 물었어. how much? 그랬더니, 22!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22. 22. 22를 걔네 된 소리로 발음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22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면 22. 22! 그러니까 여기 푸켓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2. 그리고 이것도 웃겼어. 화장실 갈 때, where's toilet?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restroom?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막 했지. 막 이렇게 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 그 사람이, toilet! toilet도, 나 일본인 줄 알았어. toilet!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갑니다. 거기 그래요. 베트남이. 그리고 거기 가면 좀 사기당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강을 한 3번 넘었나 이 양반이? 강을 3번. 난 내가 알기에는 지도 봤잖아. 강 한 번만 넘어. 그때 막 3번 넘는 거야. 막 도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봤어. 내가 그 양반을 이렇게 봤어.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잖아. 막 눈치 보면서 3번 넘어. 그래서 그 양반한테 3,000원만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15분 거리를 거의 50분 가거든요. 그냥 나를 관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000원만 더 주면 돼. 그것도 되게 많이 주는 건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자, 푸켓. 자, 그 다음.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 거기 캐머러, 그 다음에, 자, 라디오. 자, 하지 않고요. 카메라, 라디오로 표기합니다. 자, 밑에 핵심 짚고 가기만 잡고요. 이제 왼쪽 올라갈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외국에서 들여온 말을 한글로, 자, 표기하는 겁니다.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차카타파하 아야오요요유 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외래어 1 음어는 원칙적으로 1기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F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히읗으로도 할 수 있고 피읍으로도 할 수 있는데 피읍으로 통일합니다. 자, 파열음은 자,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버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버스. 그래서 늘 문법은 예로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꼭대기 보세요. 음절 구조 제약이라고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를, 자, 끝소리 T는 뭐예요? 시옷으로 적습니다. 티읕으로 적지 않아요. 또 그리고 디귿으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 로켓. 아까는 그 로켓이 있었는데, 자, 로켓트라고 하지 않고요. 로켓드라고 하지 않고 로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켓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디귿이 아닌, 자, 시옷을 받침으로 자, 쓴답니다. 그래서 초콜릿 아니고 초콜릿이, 그래서 초콜릿 시옷으로 쓴다. 이것만 머릿속에 잡고 계시면 돼요. 자, 수능 적중 포인트라고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 원칙. 외래어의 받침에는 즉 가녀린 물방울 쉣 이렇게만 써요. 커피, 쇼브 이거만 알고 있고요. 국어의 현용 24자. 그래서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 적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자라 그럼 어 플러스 이 이렇게 쓴다고요. 애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 플러스 이 단모음으로만 자, 합니다. 자, 장음 X 치세요. 자, 장음이 있나 봐. 그치? 영어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에이오인가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장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넛, 이제 도넛 발음할 땐 도넛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도넛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옷이에요. 자, 그리고 지읒개 뒤에 오는 모음은 단모음으로 표현한다. 요거 별표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자, 지읒개 우리가 이제 보통 지우스 이게 지읒개죠, 지읒개.
그렇다고 해서 자 juic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도 맞아요. 그렇죠? 아여요 오요 우유 의 자 유도 맞죠. 근데 지읒이 올 경우에는 유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juice 이렇게 단모음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message 자 우리가 보통 message 쓰지 않고요. message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지읒계는 그거만 기억하자. 자 밑에 핵심 체크 1번 있어요. 받침에는 자 가녀린 물방울 쉐 그러니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만 적어요. 비읍 시옷 이응 비읍 시옷 이응. 자 외래어 표기법에서 영어의 F는 피읍입니다. F는 자 피읍이에요. 그쵸? 뻐큐가 아니고 퍼큐. 미안해요.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총 맞아요. 퍽. 자, 151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끝났고요.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갈게요. 자, 밑에 한번 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즉,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로마자 쉽게 바꿀게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갈게 우리말을 영어로 표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한다. 그리고 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됐어요. 요거 은근히 헷갈리거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로마자 표기법, 자 알파벳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이름들 그치? 서형 보시면 이름은 조금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성씨가 이씨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름은 예외예요. 여기 로마자 표기법에서. 왜냐면 원래 뭐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북한 느낌 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요게 맞대요. 이게 이제 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름은 좀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 그래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되게 많죠. 삼성 보세요. 자 삼성 어떻게 써야 돼요? S-E-O-N-G 이게 맞아요. 알파벳으로 할 때. 어는 우리가 E-O로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쓰죠? 삼숭 쓰는 거야. 삼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 이름 같은 경우는 좀 인정해 주는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다음에 DAE 이게 맞아요. 현대. 근데 지금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현다이. 현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전에 왜 이렇게 썼냐면요. 요 약자라면 우리가 H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경제 개발할 때, 경제 개발 한참 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일본 기업이 하나 있지. 혼다. 혼다라고 있습니다. 그 혼다가 H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체만 좀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혼다인 줄 알고 현대를 사요. 혼다인 줄 알고 사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격이 싸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사는 경우. 그래서 막 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회장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지었다고.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이므로 외국인이 우리말이나 우리글을 로마자로 읽거나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정확하게 익혀 바르게 사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비빔밥 이런 걸 막 어떻게 하니? 막 비빔 라이스 이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비빔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닭광도 마찬가지죠. 닭광도 닭후앙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바꿨죠? 단무지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음식 자체는 그치?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돼. 자 원칙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자 밑줄 국어의 표준 발음법 요거 밑줄 이게 중요합니다. 국어의 표준 발음법 요거 밑줄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음운 변동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적지 않고요. 자 밑줄 같은 소리는 항상 하나의 로마자로 적는 것을 원칙. 자, 표기 방법인데요. 자, 전자법과 전사법이 있는데 밑에 줄 우리는 전사법이에요. 자, 밑줄 칩니다. 현 규정은 대체로 전사법에 따라 표기한다. 요거만 밑줄 쳐.
자, 따라서 신라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적으려면 자, 신라 이게 맞아요, 사실은. 신라. 근데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죠? 표준 발음이 신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신라. 그래서 SILLA 이렇게 쓴다고요. 신라. 발음하기 편하게. 또한 음운 변화가 자, 일어날 때는 자, 변화의 결과. 밑줄 쳐.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문. 이거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쵸? 독립문. 맞아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개 입술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입술 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자, 음운 변동 현상. 그대로 어떻게? 독립문. 이렇게 가야죠. 됐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보시면 얘들이 있습니다. 자음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놨다. 자음 동화일 경우, 그쵸? 자음 동화 두 개 있죠? 바로 이제 비음화와 유음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백그마 이렇게 쓰지 않고요. 뱅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BAENGMA. 됐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셔야 돼, 문제 풀 때. 백마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알약 이거 읽을 때 알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알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LYAK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꼭 적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약 음운 변동 현상 그대로 적어준다. 알약 요거 좀 알아둬야겠다. 잘 안 들어올 거야. 그렇지? YA 이게 잘 안 들어올 거야. YA 그 다음에 기억은 K로 씁니다. 자, 국외음화가 되는 경우 같이 자 똑같이 CH 그 다음에 I 이렇게 쓰고요. 자칫하면 여러분들 Y로 쓰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I.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하여서 거센 소리가 되죠. 그럼 거센 소리는 자 그대로 좋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네 번째야. 별표. 자, 네 번째 별표야. 이게 중요해. 위에 거센 소리 이거 좋고는 용언이잖아요. 그치? 근데 체언일 경우에는 히읗을 살려줘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위에 좋고 보세요. 여기 히읗 표기 있니 없니? 없지. 근데 체언일 때는 히읗을 살려줍니다. 체언에서 비둘기 뒤에 히읗이 따를 때는 됐죠? 비둘기 뒤에 히읗을 밝혀 적습니다. 무크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오징어 회가 유명하답니다. 묵고강.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자, 발음하니까 무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무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체언일 경우에. 그럼 어떻게? 히읗을 살려줘요. 여기 히읗을 살려주는 거예요. 묵호.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게. 묵호.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 묵호. 자, 그 다음에 된소리 X. 자, 발음하면, 자, 이거 발음 되죠. 비둘기 된 소리가 뒤에 나오잖아. 압구정. 그쵸? 근데 된 소리 표기하지 않고요. 자, 앞. 자,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정. 자, 요렇게 한다라는 거.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 꼭대기 올라갈게요. 오른쪽 꼭대기. 요 페이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로마자 표기법 유의점입니다. 발음상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준강 이렇게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이렇게 중앙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행정구역 단위의 생략입니다. 시읍의 행정구역 단위는 로마자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라고 했을 때 시는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청주 이렇게만. 자,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은 요거 없이 그냥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 띄고 산 이러지 않고요. 남산. 자, 그 다음에 종묘 이렇게 자 한다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수능 적중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진짜 헷갈릴 수 있어. 위에는 중앙 이렇게 썼는데 밑에 갑자기 남산 이래버리면 헷갈리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 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수능 적중 포인트. 음운 환경에서 자음의 표기 잘 보세요. 비둘기는 우리가 비둘기 장파열 하니까 쉽게 읽혀지죠, 이제. 그지? 자, 비둘기는 모음 앞에서는 자, GBD. 그 다음에 자음 앞에서는
KTP. 이거 암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초성에서는 GBD. 됐죠? 초성에서는 GBD고요. 그 다음에 받침에서는 KTP.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음 앞에 있으니까 뭐냐면 백암 이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호법.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음 앞에서는 자, GDB. 그 다음에 자음 앞에서는 KTP. 요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얘들아. 예 거기 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 백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받침에 있네. 받침에 있으니까 K로 써야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돼? 음운 변동으로, 어머나. 음운 변동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감. 됐죠? 이렇게 바꿔주고, 이 기억. 자, 기억이 초성에 써 있잖아. 초성에 쓰이면 어떻게 했어? GBD라고 했잖아요. GBD. 그래서 G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꼭 바꿔야 돼. 음운 변동으로 바꿔주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에서는 즉 받침에서는 L로 쓴다고요. 이때 하나, 리을 리을은 LL이에요. 신라 대표적으로. 그때는 LL 씁니다. 자, 그래서 구리, 자, 그 다음에 임실, 자, 그 다음에 울릉.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에서는 L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자, 된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자, 모음의 로마자 표기,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요.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그냥 유의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희, 히히 할 때 UI 이렇게 씁니다. 이거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는 그냥 UI 뒤에 넘기면 이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표를만 외운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많이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자,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표준 발음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으로 쓴다는 얘기. 3번에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4번에 달림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자, 따라 쓰세요 나왔습니다. 자, 칠판 봐요. 자, 음운 변동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무조건. 자, 유음화 돼야죠. 달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자, 파열음이에요. 디귿. 자, 그러면 이 디귿이 어떻게 초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모음 앞은 무조건 초성이야.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자, 모음 앞에서는 DBD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고 뭐가 눈에 리을이 눈에 들어와야 돼. 리을은 L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LL 그 다음에 램 이런 퍼펙트. 야,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형태적으로 되게 예쁘네. 그치? 영어는 아니지만 그치? 둘 다 예쁜데?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잘 이렇게 꾸미면 예쁠 것 같다. 그치? 자, 잠깐 쉴게요.